네, 저 산업연구원의 조현승입니다. 예, 사실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에너지나 어떤 특정 산업의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말씀을 쭉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에너지 쪽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 국책연구기관에서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을 갖다가 꾸준히 이제 연구를 해온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쭉 각 에너지가 뭐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전반적으로 뭐 그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고용이 어떻게 되고 이런 이제 자세한 얘기들을 했는데요.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그래서 유가 하락이라는 것이 전제로 주어졌을 때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나, 특히 수출보다는 내수 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갖다가 이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꼭 서비스 산업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내수와 더 직결되는 거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일단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제 아까 안토노프 박사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유가가 하락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경기가 어떻게 되냐, 뭐 디플레 우려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사실 그 원인을 갖다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유가가 하락하는 게 원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수요 부진으로 인한 유가 하락인데요. 수요 부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애그리게이트 디맨드가 내려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 그러니까 디플레로다가 빠지게 되는 건데요. 지금 같은 이제 상황은 사실은 이게 공급이 늘어나는데, 공급이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비용이 하락한 거죠. 이 비용이 하락하게 되면은 당연히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또 생산량은 오히려 증가해서 이거는 경기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이걸 간단하게 그래프로다가 도표로다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공급자 입장하고 소비자 입장으로 나눠봤습니다. 근데 소비자는 이제 유류비 감소만큼 실질 구매력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거고, 또 공급자 같은 경우는 생산 비용이 하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건 당연히 소비 증가,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소비 증가가 되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같은 양을 팔아도 마진을 갖다가 더 높일 수가 있는 거죠.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이것이 투자하고 생산을 증가시켜서 경기를 개선시키는 이런 선순환 메커니즘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디플레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초기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유가 하락의 산업별 생산비와 소비자 물가 하락 효과를 이제 보여줬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나온 이 숫자 자체, 여기 보면 뭐 1.19%, 뭐 0.4%, 뭐 이런 식의 숫자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큰 흐름을 갖다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생산 원가에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이 많기 때문에 더 영향이 직접적입니다. 하지만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간접적이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에너지 비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서비스 산업의 그 가격 변동 효과가 더 적게 되는데,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제조업 못지않게 효과가 큰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운송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표준 산업 분류 체계이기 때문에 무슨 뭐 여행업, 관광업 이런 식의 분류는 아니고, 여기에 나온 건 좀 그 체계는 다른데, 이 운송 서비스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영향을 받는 게 항공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아니면 여행업 이런 쪽이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은 굉장히 지금 즉각 수혜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 외에도 뭐 도소매라든지 뭐 음식, 숙박 이런 것들은 이제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경기가 이제 좋아질 수 있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유가 변동의 비대칭성인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보면은 이게 서비스 산업의 업종별 영향인데, 조금 전에 이제 했던 얘기들이죠. 이게 생산 비용에서 유류 비용이 높은 뭐 항공과 운송업은 비용 측면에서 제조업 수준의 그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가처분 소득의 증가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이 대부분이 아주 대표적인 게 음식, 숙박, 도소매, 뭐 문화 서비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빠지는 게 뭐냐면은 뭐 공공행정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서비스라든지 뭐 사업 지원 서비스라든지 아까 여기 요걸 다시 한번 보시죠. 아까 이 분류표에서 보면은 요 가운데 있는 것들 있죠. 부동산, 임대,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 사실은 이쪽은 그 영향이 훨씬 더 간접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영향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이러한 구조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에너지 수입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이와 비슷한 효과를 겪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서비스 산업 쪽에서는 가장 큰 저는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역시 여행하고 항공 그리고 물류 이쪽이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제를 봤을 때 이제 제조업을 다 포함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미국한테 그 무역 흑자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도 수출 증대 효과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거로 봅니다. 단지 지금 현재 피해를 보는 업종들이 그러니까 유가가 하락함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될 여지가 있는 업종들은 그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단기간에 받게 되고 이런 식의 한 번 돌아가지고 간접적으로 내수 활성화를 통해서 수혜를 받는 업종은 시차를 두고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이 유가 하락의 혜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기가 확 되살아나는 것을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이러한 유가 하락, 공급 측면에서 발생한 유가 하락은 우리나라 경제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